주말이면 수십만 원 웃돈을 줘도 못 구하던 골프장 티타임이 이제는 텅텅 비어 남아돕니다. 1년이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던 최고급 텐트가 당근마켓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의 지갑에서 현금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가장 확실하고 공포스러운 증거입니다. 불과 3, 4년 전 우리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달콤한 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오늘 그 화려했던 레저 장비들은 빚더미에 앉은 가게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우리는 미래의 소득까지 가불하여 취미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냉혹한 청구서가 이제야 우리 집 현관문 앞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오늘 눈높이 경제 시선은 단순히 어떤 레저 산업이 망했다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골프장과 스키장이 웅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처참한 바닥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취미마저 사치가 되어버린 이 수축의 시대, 여러분이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함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대중제 골프장 입구를 가보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새벽 5시부터 벤츠 S클래스와 제네시스 같은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던 장관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휑합니다. 로비에서 만난 50대 김 부장님은 허탈한 표정으로 저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엔 부킹 매니저한테 제발 좀 잡아달라고 사정해야 했는데 이젠 골프장에서 제발 와달라고 할인 문자를 하루에 3통씩 보냅니다. 그 많던 골린이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스크린 골프장조차 부담스러워 수백만 원짜리 채를 베란다 창고 깊숙이 박아두고 먼지만 쌓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골프장들의 오만함과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 당시 그들은 카트비와 캐디피를 합쳐 1인당 40버로 50만 원을 우습게 쓰게 만들며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칠 돈이면 일본 규슈 가서 비행기 타고 2번 친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비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은 선진국 수준인데 서비스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한국 골프 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것으로 불매에 가까운 침묵의 응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결산 기준 국내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정점 대비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골프차의 중고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200%나 폭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급매 물건의 가격 방어율입니다. 100만 원을 주고 산 최신형 드라이버가 30만 원에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했던 중산층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투매, 즉 패닉셀링하고 있다는 강력하고도 슬픈 신호입니다. 골프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레저 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프장 주변에서 해장국집을 하던 자영업자, 퇴직금 털어 스크린 골프장을 차린 은퇴자의 노후 자금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골프 회원권 하나 사볼까 혹은 스크린 골프 창업이나 해볼까 고민하셨던 분 계십니까? 단언컨대 지금은 바닥이 아닙니다. 거품이 꺼진 게 아니라 이제 막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개미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만 문제일까요? 더 큰 비극은 우리가 서민의 힐링이라고 굳게 믿었던 캠핑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숲속의 낭만 뒤에 숨겨진 빚의 그림자와 할부금의 공포, 다음 챕터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구석자리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육중한 캠핑 트레일러나 카라반들이 보일 것입니다. 한때는 주말마다 가족을 태우고 전국을 누볐을 저 차들이 이제는 주차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캠핑 커뮤니티에는 와이프 몰래 샀다가 이혼 위기라 팝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멍의 낭만을 즐기던 가장들은 이제 30% 가까이 오른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밤잠을 설치며 소갈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캠핑 열풍은 사실 저금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카라반, 수백만 원짜리 스노우피크 텐트 세트, 거기에 덩치 큰 SUV까지 대부분 60개월 전에 할부로 지른 것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2026년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고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할부금 100만 원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1박에 10만 원이 넘는 캠핑장 이용료와 기름값, 식비까지 합치면 한 번 나가는데 최소 50만 원이 깨집니다. 낭만을 즐기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해진 것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캠핑 용품 카테고리의 매물 등록 건수는 3년 전 대비 무려 400%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개봉 새 상품이나 1회 피칭 같은 소위 S급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지 얼마 안 되어 바로 내놨다는 뜻인데 이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항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캠핑장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캠핑장 사장님들은 전기세랑 인건비도 안 나온다며 아우성입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증발해버린 전형적인 시장 붕괴의 패턴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뼈아픕니다.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취미는 결국 빚이 된다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캠핑 장비들이 집 베란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당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은 곧 비용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이고지고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주거 비용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베란다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과의 추억입니까? 아니면 처리하지 못한 부채입니까? 골프와 캠핑은 개인이 줄이면 그만이라 쳐도 날씨와 경제가 합작하여 아예 지역 하나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의 스키장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경제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유명 스키장을 가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1월은 최성수기라 리프트 앞에 줄이 끝이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로프 곳곳에 흉물스럽게 흙바닥이 드러나 있고 설질은 엉망진창입니다. 인공눈을 밤새 뿌려대도 이상 고온 현상 탓에 금방 녹아버리기 일쑤입니다. 리프트를 탄 사람보다 안전요원이 더 많아 보이는 날도 허다합니다. 스키장 주변 렌탈샵들은 오래 개시도 못했다며 셔터를 내리고 있고 화려했던 펜션 단지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스키 산업의 몰락은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가 만난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겨울이 짧아지면서 운영 기간은 줄었는데 전기료와 인건비 급등으로 리프트권 가격은 1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4인 가족이 가서 장비 빌리고 밥 먹고 숙박하면 10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 돈이면 동남아 가서 수영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엔 스키가 겨울의 낭만이자 중산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가성비 최악의 레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의 중소형 스키장 2곳이 이번 시즌 운영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지역 경제의 붕괴 속도입니다. 스키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주변 식당, 주유소, 숙박업소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지역 소멸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2026년 겨울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저의 종말이 아니라 지방 경제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키장 근처에 수익형 호텔이나 시즌방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겨울마다 꼬박꼬박 월세 받는다는 달콤한 말에 노후 자금을 넣으셨다면 지금 당장 현장에 가보셔야 합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스키장에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는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즐기지 않는다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강남이 아닌 이곳 산골짜기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육지와 산이 무너졌다면 물가는 어떨까요? 이 1000만 낚시 인구를 자랑하던 낚시 산업과 1500만 자전거 시장에서도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엔 더 치명적인 장비병의 말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나가보면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500만 원짜리 이른바 기암급 자전거에 전신 쫄쫄이를 입고 떼라이딩을 하던 동호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전거 샵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재고가 창고 천장까지 찼어요. 30% 세일을 해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특히 백기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수백만 원을 아낌없이 쓰던 그 열정은 차가운 경제 현실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자전거 시장의 붕괴는 장비병의 허무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제조사들은 매년 가격을 올리며 이 정도는 써야 자세가 나온다고 가스라이팅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이 얼어붙자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1,500만 원짜리 자전거 탄다고 내 엔진, 즉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허영심의 거품이 빠지자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가격표가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전거 업계 1위 업체의 주가는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수입 자전거 수입사들은 재고 금융 이자를 감당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산층이 상류층의 취미를 흉내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던 과시의 시대가 경제 위기와 함께 강제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집 베란다에 안 타는 자전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중에 날 풀리면 타겠지 하고 두지 마십시오. 감가상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가 장비들은 유행에 민감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현금화해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건지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물건을 모시는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자전거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 바로 낚시입니다. 낚시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실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어부, 열풍 때 수백만 원짜리 낚싯대를 척척 사던 조사님들이 이제는 낡은 장비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낚시용품 시장에서 고가 라인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급감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반면 다이소 낚시코너 같은 초저가 시장만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의 양극화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비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낚시 인구는 여전히 많다고 하지만 돈을 쓰는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주말마다 출조를 나가던 배낚시 예약률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선비 10만 원, 기름값, 식대 포함하면 20, 30만 원이 드는데 이 비용이 이제는 가장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된 것입니다. 잡은 고기로 회를 떠먹는 낭만보다 마트에서 광어회 한 접시 사 먹는 것이 훨씬 싸다는 가성비의 계산이 낭만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고가 낚싯대, 릴, 아이스박스, 혹시 창고에 처박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물건들 역시 감가상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고가 낚시 장비 시장은 환율 변동과 신제품 출시에 따라 중고가가 요동칩니다.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서 상태를 확인하고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자전거와 낚시, 이 두 취미의 공통점은 장비가 좋을수록 실력이 좋다는 착각을 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상류층의 취미를 흉내내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득은 그 화려한 장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5대 레저 산업이 무너지는 처참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것이 경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구조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잔인한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 구조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고착화되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그대로인데 김밥 한 줄에 5천 원, 점심값 15천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정비의 역습입니다. 주담대 이자, 40%나 오른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월급의 70%를 차지합니다. 예전엔 100만 원 벌면 30만 원 저축하고 20만 원은 놀러 다녔는데 이젠 100만 원 벌면 110만 원을 써야 하는 적자 구조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자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레저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골프도 캠핑도 다 배부른 소리일 뿐입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오락 및 문화 지출 비중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식료품 및 주거비 비중은 급증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엥겔 지수와 슈바베 지수의 동반 상승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해 대한민국 중산층이 이 가난해졌다고는 뜻입니다. 중산층이라 믿었던 우리가 사실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 서 있었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건 1997년 IMF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다시 일어서자는 역동성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친 축소 사회의 진입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골프장들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었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 위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울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취미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진짜 부자들의 마인드셋을 제시합니다. 이제 요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요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10가지 취미보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단 하나의 취미면 족합니다. 돈 안 드는 등산, 도서관에서의 독서, 동네 산책. 화려하진 않지만 내 내면을 채우는 가성비 높은 활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행복은 소비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님은 구두 한 켤레를 10년 넘게 수선해 신으셨고 이병철 회장님은 돈을 쓰는 것은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불필요한 과시소비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SNS에 올리기 위해 썼던 그 막대한 비용들, 사실은 남들의 시선을 사기 위해 내 미래를 팔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거품을 걷어내고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 베란다와 창고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1년 이상 쓰지 않은 장비는 미련 없이 무조건 현금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금리 빚을 갚거나 배당주 한 주라도 더 사십시오. 소비재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지만 우량 자산은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레저 장비가 썩어가게 두는 것은 내 피 같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팔아치울 때 정말 내가 평생 즐길 취미라면 헐값에 좋은 장비를 구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자산 증식을 방해하지 않는 선이어야 합니다. 내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천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는 건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레저의 붕괴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거칠애를 버리고 내 삶의 본질과 통장의 건강을 되찾는 리셋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골프, 캠핑, 스키의 몰락. 이것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산층이 겪고 있는 강제 구조 조정의 현장입니다. 돈으로 샀던 낭만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우리 앞엔 냉혹한 현실의 청구서만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베란다와 트렁크를 여십시오. 6개월 이상 손대지 않은 물건은 전부 파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절대 다른 소비에 쓰지 말고 대출 원금을 갚거나 안전자산으로 옮기십시오. 보여주기식 삶을 청산하는 것. 그것이 2026년 경제 한파를 견디는 유일한 패딩 점퍼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포기한 취미는 무엇입니까? 혹은 당근마켓에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구조조정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취미는 인생의 양념일 뿐 주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양념 치느라 주재료인 나의 미래를 태워 먹지 마십시오. 시스템의 희생양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